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디자이너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을 잇는다. 바로 어도비인데요. 네, 어도비 사실 역사가 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다들 어도비 제품들 써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이제 학교 방송반 동아리를 하던 시절에 포토샵 CS4, CS5를 이제 선배들 어깨 너머로 접했습니다. 눕기 따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땀 한 땀 이 손으로 이걸 찍어야 되니까 정말 이 선배들이 이걸 보면서 막 가르치고 이랬던 기억이 되게 선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 되게 어렵다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어도비가 2012년에 이제 클라우드로 대대적인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사실 이제 회사에 와서 어도비 제품을 쓸 때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LA에서 열렸던 어도비 연례 행사인 어도비 맥스 2022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본 어도비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기능들이 조금 더 똑똑해졌지만 친숙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나 실리콘밸리의 정혜진 특파원입니다. 이제 어도비가 2017년에 이 센세이라는 기능을 출범을 했는데요. 한 해 한 해 발전하면서 이제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어도비의 센세이가 그동안 진화한 거는 이전에는 수학적 패턴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서 이 없는 픽셀에는 이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산해서 냈다면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은 추측을 해내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떤 게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비워진 부분을 채우는 이 기능이 훨씬 더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컨트롤 V, C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바로 그대로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만약에 눕기를 따서 어떤 제품,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걸 지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진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도비 뭐 한물 간 거 아니야? 요새 얼마나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뭐 어도비가 지난 10년 기존에 이제 라이센스 공룡으로서 굉장히 독점적이고 그런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새롭게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뭐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어도비가 이전만 하지 못하다, 한물 갔다 이런 인상을 줬어요. 실제로 이제 올 초에 나온 유저 랭킹의 경우에도 UX UI 디자인 툴에서는 피그마, 스케치에 이어서 이제 어도비 XD가 3위를 차지하고 어도비가 좀 이전만 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이 제품군에서는 분명 독보적인 게 어도비인데 신생 제품군에서는 이렇다 할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도비의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내려가고 또 어도비의 성장 전망이 낮다 이런 분석이 계속 제기돼 왔어요. 이런 흐름에서 지난해 3분기 9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도비가 창작자 툴 협업 플랫폼인 피그마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화제를 일으켰어요. 물론 어도비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이런 시각도 많았지만 이제 어도비가 이 인수 금액으로 체크에 제시한 금액이 200억 달러였어요. 지금 하나로는 28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현금 28조 원을 베팅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도비 제정신이야? 가성비가 나오겠어? 이런 식의 반응도 많았어요. 사실 어도비가 그 발표를 하자마자 370달러대였던 주가가 하루 만에 309달러로 떨어지고 이게 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공식 석상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도비가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될까? 피그마와 그리고 앞으로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어도비 맥스 2022에서 시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에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스콧 베스키 최고 제품 책임자 CPO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 인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걸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베스키 CPO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는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협업 과정에서 창작물과 이 여러 사람의 피드백을 잇는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피그마의 제품들이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도비만 해도 마케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창작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인 창작자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소셜미디어, 그리고 마케팅, 홍보
홍보팀, 제품 기획팀이 모두가 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창작의 중심이 협업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업을 정말 잘 잇는, 가장 잘하는 곳이 피그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 같은 디자인 에셋이 정말 중요한 어도비와 이걸 잘 이을 수 있는 피그마의 결합이 앞으로 이제 어도비가 내세우는 협력적 창의성, collaborative creativity,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너지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그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자이너가 아닌 이들이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기에 이어서 화이트보드 협업 툴 피그잼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시안을 일단 그대로 피그잼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과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이 가장 좀 힘든 게 나도 그럴싸한 뭔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 뭐 이 플로우를 나타낸 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디자이너만큼 화려하거나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피그마가 굉장히 남달랐던 게 일단 그런 툴도 굉장히 직관적이 쉽고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많지 않더라도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저들은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플로우 차트, 브레인스토밍 이런 템플릿들을 유저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걸 가지고 2차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할 때 좀 어려움도 없고 비디자이너들에게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서 오히려 비디자이너들이 우리 피그마로 소통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도비로 뭐 포토샵 이런 거 작업하던 분들은 어도비 XD로 소통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비디자이너 분에서 이런 걸로 같이 소통하자, 그럼 나머지도 다 소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게 피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도비가 전문성이라든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이제 특징 지어졌다면 그런 어도비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피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여러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도비에서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또 협업과 소통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피그마가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피그마의 툴만 받아들이느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피그마의 그 협업 철학 같은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도비도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어도비가 내놓은 쉐어 포 리뷰 기능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창작물을 만들 때 이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피드백도 정말 여러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리미어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기존에는 이미 편집한 사람은 수백 번 봤던 영상인데 또 피드백할 사람이 한 번 나타날 때마다 이거 다시 보면서 메모로 적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피드백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파일과 그리고 이 파일 안에 들어간 소스들을 전부 공유하지 않고도 그냥 이 리뷰용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링크 하나만으로 딱 보내면 여기에서 그 각 해당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아이디? 아이콘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 이 부분은 좀 영상이 튀는 것 같아,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짧게 줄여줄 수 있어? 그리고 좌표로 착착착 넣으면은 그 편집자는 그 좌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찍혀요.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하면 여기에다 던 했다고 이렇게 완료 표시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공유와 협업에도 정말 쉬운 기능을 내놨어요. 저는 이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다 반응이 되게 박수가 크게 터져 나왔고 영상을 만들어 본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좀 좋은 기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스키 CPO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깨 너머로 바라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모든 이런 작업에선 한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영상이나 뭐 포토샵 이런 창작물,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작업물도 다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고 협업조차도 원격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앞으로는 어도비는 영상 3D 모델링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덕스로 우리가 쉽게 협업하듯이 이런 창작물들도 좀 더 쉽게 협업할 길이 열렸다. 그리고 어도비가 이거에 키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스키 스피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도비의 인수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피그마가 워낙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에 와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피그마 너네 얼마나 많은 유저들에게 닿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도와주는 일뿐이지 사실 해줄 게 크게 없다고 말을 해요. 사실 피그마 자체가 굉장히 완성되어 있고 빠르게 성장시켜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이들에게 노출시켜줄 것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스키 CPO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만들었던 비엔스라는 창작물 플랫폼이 어도비의 2012년 인수를
인수가 되면서 어도비 합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도비의 인수로 비헨스가 당시 100만 명 수준의 이용자에서 3,100만 명 수준의 이용자로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도비가 2019년 3D 창작툴 서브스턴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인수를 통해서 어도비 또 커뮤니티에 큰 시너지를 냈다. 그러니까 어도비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수를 하면서 그 기존 오리지널리티 제품들도 있지만 인수를 한 것들로 어도비 커뮤니티를 크게 키워왔다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200억 달러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도비에 어떤 시너지를 가져다 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도비가 사실 올 3분기 444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순이익은 11억 달러를 기록해서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였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사실 지난해만 해도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도비만의 그런 경쟁자를 좀 물리치고 어도비가 기존에 잘하던 라이센스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원 돌파가 절실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어도비가 피그마의 철학을 수용하고 또 덩치가 크고 좀 무겁게 느껴졌던 소프트웨어들이 좀 가벼워진다면 이것 또한 어도비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와 동시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발표가 어도비가 이제 가벼운 버전인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 배포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됐거든요. 어도비가 사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경쟁자는 캔바. 이제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발 놓을 곳을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완전한 라이센스 독점 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도비가 피그마의 철학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존의 어도비가 아니라 진짜 좀 가볍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도비,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도비의 앞으로를 지켜보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